그래서 상가함수는 주기함수라 했었고요. 맞죠? 그래서 주기함수는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 했고 P가 주기라고 안 했습니다. 맞죠? 이게 주기함수라 했습니다. 맞죠? 근데 이때 P가 가장 작은 뭐야? 양수라는 조건이 문제 속에서 너네가 느껴지거나 아니면 그게 찾아지면 주기함수라 했다. 맞지? 오케이.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래서 사인함수 그래프는 원점에서 시작하면서 뭐야? 1만큼 갔다가 다시 0으로 왔다가 다시 마이너스 1만큼 갔다가 다시 0으로 돌아온다고. 그래서 90도 지날 때마다 항상 0에서 1로 갔다가 1에서 0으로 갔다가 0에서 마이너스 1 갔다가 마이너스 1에서 0으로 간다. 맞지? 그 이유가 설명했었는데 기억 좀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맞죠? 사인 함수는 그래서 0부터 뭐야? 2파이까지 가고 그 다음부터는 2파이가 되면 한 바퀴 돌았잖아. 그럼 돌면 또 똑같은 거잖아. 맞지? 그래서 사인 함수는 주기가 2파이인 주기 함수라고. 그래서 이제 이게 뭐야? x는 x 플러스 2파이는 fx다. 이런 관계를 생각하고 단 2파이는 가장 작은 양수. 2파이는 뭐라고? 가장 작은 양수.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사인 함수는 정의역은 실수 전체 집합 맞지? 정의역, 사인 함수의 정의역이 실수 전체 집합하면 딱히 별로 안 중요하다는 거 알겠니? 근데 우리가 정의역이 실수 전체가 아니었던 게 있었지. 뭐가 있었죠? 탄젠트. 그래서 탄젠트 때문에 정의역을 잘 따지고 있는 거야. 탄젠트는 뭐가 있어서 정의역이 실수 전체 안 됐지? 정근선, 축 같은 소리야. 축구대인데, 새끼야. 축이 아니고 정근선 알겠지? 이렇게 정근선. 그래서 사인 함수는 제일 커봤자 값은 뭐야? 1. 제일 작아봤자 값은 뭐야? 마이너스 1. 왜 그러냐면, 봐봐. 사인 함수는 한번 생각해보자. 여기서 이렇게 세타가 이렇게 정의가 되잖아. 반지름이 이렇게 있으면. 맞지? 그럼 여기 사인 세타면 여기에 뭐야? x, y면 사인의 정의가 사인 세타가 뭐라고 했지, 얘들아? 요것도 한번 좀 설명하고 싶다. 사인 세타가 뭐죠? R분의 뭐였죠? Y였던 거 기억납니까? 밀고는 그거 안 치나? 반편성. 2월 3일. 500만 받으래. 일단 500만 준다, 이거? 400이. 저는 녹화되고 있어서 좀 그랬는데 민망한데. 이거는 1등하면 돈 주나? 저는 장학금 받으면 조금만 주라. 쌤 요즘 힘들어가지고. 진짜. 쌤, 진짜 힘들어갖고. 내가 나중에 보여줄게. 쌤이 이번 달에 얼마 썼는지. 이번 달에 쌤이 이미 녹화되면 안 되는데. 이 돈이 나갔거든? 나 지금 힘들어 죽겠어. 어떡하니? 쌤 어떻게 살지? 앞으로. 맨날 라면 먹는 건다. 자, 사인은 R분의 뭐였죠? Y였잖아, 맞지? 그치. 근데 Y는 생각해보자. 여기가 제일 클 때가 뭐죠? 0,R에서 제일 크고, 제일 작을 때가 뭐야? 0, 마이너스에서 Y 값은 요 값이잖아, 맞지? 그럼 생각해보자. Y는 뭐죠? 마이너스 R보다는 크거나 같고, 플러스 R보다는 작을까, 얘가 맞지? 그래서 여기 R분의 Y로 나눠버리면 얘는 뭐야?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 작다 해서 사인이 뭐야? 마이너스 R분의 R, R분의 R 1에 될까, 이가? 그치? 그래서 사인이 뭐야?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 있다. 요렇게 기억해도 돼요. 요런 거 하나 적어 놓을래요. 요 지역 자리에. 우리가 다시 공부하고 배우면 되게 재밌대. 내만 재밌나? 참.
자, 그 다음에 그래프는, 그 뭐지? 그래프는 이제 얘가 원점에 대한 대칭인 이유가 이런 뜻이거든. 왜 원점에 대한 대칭이냐면, 이게 여기가 만약에 세타가 돼 있고, 여기가 만약에 무슨 세타로 가면, 빼기 세타로 가버리자고. 그럼 빼기 세타로 가면 요게 좌표가 어떻게 되냐고, 좌표가. x는 그대로인데 y가 부호가 바뀔까, 이거. 그러니까 빼기 세타로 하면 x가 부호인데 y가 부호 바뀔까, 이거. 그러면 사인 빼기 세타는 뭐야? r분의 빼기 y잖아. 맞지? 근데 r분의 y가 사인 세타가 뭐야? r분의 y이기 때문에 얘는 뭐야? 빼기 사인 세타가 돼버린다. 알겠니? 그때 왜 설명을 못했냐면 그때 설명을 하면 이게 어려웠을 거야. 그래서 지금 설명해보는 거야. 그래서 봐봐. 얘를 넣었을 때 음수가 나오잖아. 맞지? 부호가 바뀌었잖아. 맞지? 이게 원점 대칭이라 했잖아. 우리가 2차 함수는 왜 원점 대칭이 아니냐면 2차 함수는 뭐야? 이걸 만약에 fx를 잡아버리면 fn 무슨 x 마이너스 6x 넣어도 뭐야? 마이너스 x의 제곱이 되니까 x제곱이 돼서 fx랑 똑같다고. 맞지? 그래서 2차 함수는 y축 대칭이었던 거야. 그래서 우리가 축 대칭은 요것만 기억해 보자고. f의 마이너스 x가 뭐야? 마이너스 x가 되면 이게 뭐야? 이게 원점 대칭이라고. 이게 원점 대칭. 알겠니? 대표적인 예시가 제일 쉬운 거 원점 대칭인 거 너네 제일 쉬운 그래프 뭐야? 원점 대칭인 거 제일 쉬운 거. 원점 지나는 직선이야.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제일 쉽다고. 원점을 지나는 뭐야? 이런 직선. 그럼 원점 지나는 직선을 구해버리면 얘는 뭐야?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이 그래프는 뭐야? 원점에 관한 대칭이잖아. 이 부분은 이렇게 돼서 이 부분에 대한 대칭이잖아. 맞잖아. 이 부분 이렇게 대칭되잖아. 맞지? 맞지? 그럼 먼저 요게 x면 얘는 무슨 x? 마이너스 x 맞지? 그럼 뭐야? f에 무슨 x 넣으면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ax잖아. 그럼 얘랑 얘가 같아지려면 fx랑 f의 빼기 x가 뭐 같아지려면 앞에 뭐가 붙어야 돼? 마이너스가 붙어야 돼. 알겠니? 자, 근데 두 번째가 이제 y축 대칭은 어떻게 되냐면 f의 빼기 x가 그냥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y축 대칭이라고. y축 대칭. 대표적인 예시가 뭐야? 2차 함수 그냥 뭐야? 제일 쉬운 거 그냥 x제곱 이렇게 가자. 그럼 얘는 f에 무슨 x 빼기 x 넣으면 뭐야? 빼기 x의 제곱이니까 그냥 x제곱이 돼서 fx가 되잖아. 그래서 얘는 그래프를 그리면 뭐야? 이렇게 돼서 뭐야? 여기서 이렇게 돼서 여기가 빼기 x 더하기 x에서 이게 같아진다고. 알겠니? 되게 중요한 거니까 있잖아. 요거는 그냥 여기에 적어놔라. y축 대칭은 원점 대칭하고 y축 대칭 두 개는. 이거는 요 공간에 있을 것 같은데 없나? 너무 적을 게 많아서 없구나. 꼭 적어놔라. 저거는 진짜 중요한 거다. 적혀져 있나? 쌤이 그때 설명해줬나? 근데 예시는 안 적어줬잖아. 그러니까 예시까지 해서 좀 적어놔라. 엄청 중요한 거야. 그래서 그 sin x 그래프가 원점 대칭이야. sin x. 그래서 나중에 상가함수 값 구할 때 있잖아. 값 구할 때 뭐 sin 만약에 30도가 몇 분의 파이지? 맞죠? 그래서 sin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이런 게 물어보면 빼기 sin 뭐야? 6분의 파이 이렇게 구한다고 말이야. 그러면 sin 6분의 파이가 2분의 1이잖아. 그럼 sin 마이너스 6분의 파이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구하거든. 그래서 원점 대칭인 거 잊지 말자고 알겠지? sin은 원점 대칭인 거.
자, 먼저 코사인 함수 그래프입니다. 먼저 코사인은, 이제 여기는 코사인 세타는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잖아, 맞지? 맞지? 그럼 역시도 보면 얘도 뭐야? 이게 삥삥삥 도면 X는 뭐야? 빼기 R에서 플러스 R까지 뭐 왔다 갔다 한다, 얘가. 그래서 X는 이 범위에만 움직일까, 얘가 맞지? 그럼 얘를 R로 나누면 R분의 X는, R은 양수니까 부동방에 신경 안 써도 된다고. 그래서 얘는 뭐야? 빼기 R분의 R, R분의 R이잖아. 그래서 얘는 뭐야? 코사인 세타는 뭐야? 빼기 2라고 일상에서 왔다 갔다. 그래서 코사인 세타의 치역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치역 자리에, 요 자리에 요런 거 적어 놓으면 이해가 잘 될걸? 아까 사인이 적은 거죠. 그 다음 여기 봐봐. 여기는 이제 코사인 빼기 세타 한번 구해보자. 여기서 코사인 빼기 세타 구하면, R분의 빼기 세타가 요건데, 그거의 X좌표도 여전히 X잖아.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는 똑같잖아. 맞잖아. 그러니까 코사인은 뭐야? Y축 대칭이야. 그러니까 얘는 결국 뭐야? F 빼기 세타가 뭐야? F 세타를 말할 거야. 알겠니? 그래서 이 Y축 대칭, 너네 아까 필기했으니까 필기한 거 참고하고 그냥 얘는 당연히 얘를 만족한다고. 얘를 만족한다는 말은 결국 뭐야? 코사인 빼기 X는 그냥 코사인 X랑 똑같다고. 코사인 빼기 X. 3번 자리에 적어놓고. 물론 여기 적혀 있지만. 여기 적혀져 있지만. 너네는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지만 나는 안 적으면 머릿속에 기억이 안 남더라. 진짜로. 그러니까 뭐냐면 그 모의고사 문제인가? 그때 풀 때 쌤이 못 풀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날 차에서 풀었거든. 운전하면서 그냥 이래서 아 이래 풀면 되겠네. 이래하고 풀면 되겠네 했는데 딱 수업하니까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항상 나는 적어야 되더라고. 그래서 너네가 적어야 되는지 안 적어야 되는지 항상. 나는 이 뭐지 개념 쪽을 왜 잘하냐면 저는 이 개념 원리에 있는 모든 내용이 머릿속에 다 있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도 빠짐없이. 그래서 사실 개념 원리 문제집을 보면서 개념 원리나 센이나 이런 문제집을 보면서 어렵다 이렇게 느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쎄는 내가 요번에 C단계 어렵다고 했잖아. 내가 왜 어렵다고 했냐면 너네한테 너무 쉽게 느껴지면 너네가 그걸 생각을 못 할까봐. 그러니까 너네한테 뭐야? 자극이 없을까봐. 그러니까 내가 너무 쎄을 개념 원리처럼 풀어버리면 너네한테 그 센 문제집에 그 문제가 중요한지 자극이 없다, 얘가. 자극이 되게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되면 이게 그 뭐지? 하여튼 계속 자기 오늘 내가 그 중학교 수업하다가 중학생한테 물어봤는데 깜짝 놀랐다. 중학생이 이거 앞 시간에 있는데 게임을 했다 하대 오늘. 몇 시간 했냐니까 제일 적게 한 애가 오늘 3시간 했대. 많이 애는 7시간 했대. 7시간. 와, 그래갖고 아직 아직 하루가 다 안 지났는데 7시간 게임했으면 와 미쳤구나 이 생각 들더라고. 내가 그 친구한테 걔들한테 뭐라 했냐면 너희들은 수학을 절대 잘할 수가 없다고. 게임을 많이 하면 왜 수학을 잘할 수 없는지 나는 몰랐거든. 근데 최근에 내가 딱 생각했는데 알았어. 왜 못할 것 같아. 자, 머리가 잘 때려서. 맞아. 이게 뭐냐면 있잖아. 이거랑 다 연관이 있어. 도파민이야, 도파민.
여러분, 이 도파민이 여러분 많이 들어봤지, 사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진짜 되게 좋은 거면서 나쁜 거거든. 도파민이 폭발한다 무슨 뜻이야? 기분이 좋다는 뜻이거든. 근데 너네 게임하고 있잖아. 게임, 주연이 입장에서는 친구들하고 노는 거로 같이 하자. 친구들하고 노는 거하고 수학 공부하는 거 중에 뭐가 도파민 폭발할 것 같아? 당연히 친구들하고 노는 거지. 오늘 내 수업 좀, 쌤, 미쳐서 수업하는 느낌 안 들었어, 혹시? 너무 내가 중요한 걸 막 가르쳐 주고 싶어서. 나 그 왜 그랬냐면 내 그 수업 때 도파민 폭발했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너네한테 가르쳐 줄 수 있고 너네가 이해한다면 내가 그게 참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수업했거든. 이해되겠니? 그러니까 공부하면서도 도파민이 폭발할 수 있다고 주연아, 맞니? 근데 왜 도파민 이게 문제가 이게 뭐냐면 이건 베버의 법칙을 따른다고. 알지? 베버의 법칙. 베버의 법칙 아니? 물론 생물에서 안 배우잖아. 생물 안 배우니 베버의 법칙. 베버의 법칙이 뭐냐면 자극 다음 자극은 처음 전자극보다 뭐 해야 된다? 강한 자극이어야 된다. 그게 베버의 법칙이거든. 이해되겠니? 그럴 리는 없겠지만 내가 주연이를 때렸어. 근데 엄청 세게 때렸어. 알겠니? 엄청 아프겠지? 근데 그 다음부터 작게 때렸어. 그럼 주연이는 뭐야? 아프지가 않아. 그러면 아프려면 그 처음 때린 것보다 뭐야? 더 세게 때려야 돼. 그렇지 않겠니? 그게 베버의 법칙이거든. 그래 내가 고민을 딱 해봤다. 주연이가 친구랑 노는 거랑 공부하는 거 중에 도파민이 뭐가 폭발할까? 당연히 친구 노는, 둘 다 폭발해. 근데 친구랑 노는 게 훨씬 폭발할 거야. 우리가 스마트폰 만지는 거랑 이거 푸는 거 중에 도파민 뭐가 폭발할까? 스마트폰 만지는 거야. 그래서 결론이 났어. 도파민이 폭발되는 행동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도파민이 적게 폭발되는 행동들이 기억에 사라져. 이해되겠니? 그리고 나서 나를 되돌아봤거든. 나는 인생을 오늘 욕을 너무 많이 하는데 그냥 욕이 아니야, 알겠지? 미사 연구야, 알겠지? 나는 인생이 졸라 재미없거든. 주연아, 내 인생은 엄청 재미없어. 쌤은 있잖아. 수업한다? 집에 간다? TV 좀 본다? 잔다? 눈 뜬다? 수업한다? 이게 끝이야. 이게 끝이야. 오늘 수업 마치면 12시겠지? 그럼 집에 가. 집에 가면 살찌기 싫으니까 먹지는 않아, 잘. 그냥 먹지는 않고 그냥 뭐지, 샐러드 정도 먹거든? 샐러드 하나 정도 먹어. 이해되겠니? 그리고 쌤은 막 그 먹고 TV를 봐. TV를 보면서 TV 한 30분 정도 보면 잠이 스르르, 씻고 샐러드 먹고 30분 정도 보면 잠이 스르르 오거든? 잠을 딱 자. 잠 딱 자고 딱 일어나면 한 9시, 나는 8시 반쯤에 일어나거든? 8시 반에 딱 일어나. 알겠니? 그럼 일어나면 이제 뭐야? 좀 집에서 한 10시까지 계속 침대에서 뒹굴뒹굴해, 이렇게. 알겠니? 오케이? 그리고 10시쯤 되면 조금 운동회로 가. 오케이? 운동 안 좋아하거든, 나. 안 좋아할 것 같지? 안 좋아할 것 같지? 그럼 내가 운동하는 게 도파민이 나오겠니? 안 나오겠지? 운동회로 가는 이유가 뭐지? 살랐고. 됐지? 그럼 12시에 와. 그럼 배고프지? 맞지? 근데 나는 별로 안 즐기거든, 먹는 걸. 먹는 걸 잘 안 즐겨. 극단적으로 말해서 밥에 참치에 김하고 먹고 막 이지랄병 한다고. 이해되겠니? 그럼 밥 먹는 게 즐겁겠니? 아니지. 밥 먹으면 1시지. 그럼 1시부터 3시까지 수학 공부하거든? 4시까지? 그럼 이제 너네하고 또 공부하거든? 그 시간이 1년 365일 똑같아. 그 시간 1년 365일 똑같아. 됐니? 그러면 선생님 머릿속에 뭐밖에 없어, 주연아? 선생님 머릿속에 뭐밖에 없어? 도파민이 제일 폭발되는 행동이 뭐밖에 없어? 수학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잘 푸는 거잖아. 그래서 나는 요즘 있잖아. 애들을 너무 잘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너네들이 그냥 갑술쌤 좀 열심히 들어라. 공부 열심히 해라. 필요 없다. 그냥 너네의 도파민이 제일 폭발되는 행동이 요거였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점수 오른다. 근데 요거 말고 다른 거 있잖아. 극단적으로 말해볼까?
일주일 뒤에 주연이가 친구들하고 놀러 가기로 계획이 돼 있어. 그 일주일은 공부가 안 돼. 왜냐면 그것 때문에 도파민이 그쪽으로 와 있거든. 그렇지 않니? 막 설레잖아. 막 설레잖아. 내가 오늘 저녁에 만약에 친구하고 만약에 쌤이 여자친구가 생겼다. 여자친구가 하고 오늘 저녁에 만나서 데이트하기로 했다. 그럼 나는 수업이 안 될 것 같거든. 빨리 하고 집에 가야지 이 생각 들 것 같거든. 이해되겠니? 그래서 나는 진짜 세상을 좀 살 수 있겠어. 도파민을 지가 원하는 쪽으로 폭발을 많이 시키세요. 지금은 여러분 공부 쪽으로 폭발. 나중에는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알겠지? 오케이? 나는 왜 수학적으로 도파민을 폭발하냐면 돈 많이 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 동네에서 인정받는 선생이 되고 싶어서. 알겠니? 그래서 오늘 지금 6시 수업인데 게임을 7시간 왔으면 걔는 수학이 뭐가 들어오겠노? 자, 그래서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탄젠트다. 탄젠트는 다시 보면 탄젠트 x가 뭐죠? 세타가 x분의 y잖아, 맞지? 근데 얘가 뭐가 되면 0이 될 수 없다는 게 중요하거든. 그럼 제가 0이 되는 거는 단위원에서 보면 90도, 즉 2분의 8일 때가 0,1이거든. 그 다음에 뭐야? 270도. 270도가 얘가 0,-1이거든. 그러면 90도하고 270도는 될 수가 없다고 알겠니? 그래서 얘는 세타가 뭐야? 요걸 x로 해도 되는데 얘가 사실 x가 되어 있잖아, 맞지? 근데 내가 계속 왜 세타가 정리하면 요 x랑 헷갈려서 중복 방지하자고. 알겠니? 그래서 요걸 세타라 x라 해도 당연히 상관은 없다, 알겠지? 근데 요걸 x 하면 요 x하고 요 x, 그러니까 요 x는 각도잖아. 얘는 뭐죠? 좌표잖아. 그럼 여기 x 하면 뭐야? 헷갈리잖아. 상관은 없다, 알겠지? 그럼 먼저 세타를 해버리면 세타는 뭐야? 2분의 파이가 안 되고 뭐야? 2분의 3파이가 안 된다고. 근데 0 되는 게 그것만 있나? 2분의 몇 파이도 있죠? 5파이도 있고 2분의 몇 파이도 있죠? 7파이도 있지, 맞지? 그것만 있나? 마이너스 2분의 파이도 있고 뭐야? 마이너스 2분의 3파이도 있고 마이너스 2분의 5파이도 있잖아. 이해되겠니? 그래서 정의역이 뭐야? x는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n은 정수 얘가 아닌 모든 실수가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이게 뭔데? 얘들이 그럼 뭔데? 즉 x는 2분의 파이, x는 2분의 3파이, x는 2분의 5파이, x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 x는 마이너스 2분의 3파이, x는 마이너스 2분의 5파이 이런 것들이 뭔데? 탄젠트가 정의되지 않는 것들이잖아. 그럼 정의가 왜 안 되는데? 점근선이 돼서. 알겠니? 그래서 우리가 탄젠트를 처음에 정의할 때 쌤은 1에 정의했는데 탄젠트 세타가 이렇게 있어. 탄젠트 세타가 이렇게 있으면 얘가 x, y잖아. 맞지? 그럼 얘가 반지름 1로 잡아버리면 얘를 1로 잡아버리면 요렇게 연결해버리면 x분의 y가 이거잖아, 맞지? 근데 요게 뭐야? 이것분의 이거랑 똑같지, 맞지? 근데 이게 1이니까 이 길이가 뭐야? 탄젠트 세타라 했잖아. 괜찮아? 그래서 처음에는 이 길이가 뭐야? 0이었다가 계속 이 길이 뭐야? 증가하잖아, 맞지? 그래서 탄젠트 세타는 여기서 이렇게 계속해서 증가했잖아, 맞니? 근데 이게 0 돼버리면 얘랑 얘가 맞나, 안 맞나? 안 맞아. 그래서 얘는 그냥 90도까지 꾸준히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괜찮아? 그럼 극단적으로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지. 이게 계속 증가하다가 뭐야? 이게 손이 됐다. 이래 생각해도 되겠지. 그러니까 정근선이 되느냐. 이해되겠니? 근데 이제 음수가 돼버리면 뭐야? 이제 이 길이는 뭐야? 줄어들고 있어, 맞지? 근데 줄어드는데 뭐야? 음수분의 길이가 되잖아.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줄어든다고. 이제 밑에서부터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고. 알겠니?
그 다음에 얘를 넘어갔을 때 뭐야? 이것분의 이거나 이것분의 이거는 똑같잖아. 그래서 1, 4분면하고 3, 4분면의 그림이 뭐야? 똑같다고. 그 다음에 2, 4분면하고 몇 4분면? 4, 4분면의 그림이 똑같다고. 괜찮니? 그래서 유일하게 탄젠트가 정근선이 뭐가, 주기가 뭐였죠? 180도밖에 안 됐죠. 주기가 얘는 두 바퀴 돌 필요가 없었다고. 이해되겠니? 얘는 두 바퀴 돌 필요가 없었다고, 맞지? 자, 근데 이것도 기억해라 했지? 탄젠트 세타가 이건데 이거는 뭐라고 생각해라 했어? 자, 요거는 요렇게 생각하기 어렵다. 모든 교과서에도 없고 모든 문제집에도 없기 때문에 탄젠트 세타는 결국 뭐죠? x분의 y인데 이거는 뭐야? x-0분의 y-0인 거잖아. 맞지? 그래서 얘는 뭐야? 그림으로 볼까? 그럼 여기 탄젠트 세타가 이렇게 있어. 그럼 여기가 P고 여기가 오면 얘가 x, y면 얘가 뭐야? 직선 OP의 뭐야? 직선 OP의 뭐야? 기울기가 되지. 그래서 탄젠트 세타가 뭐라 했어, 쌤이? 기울기라 했잖아. 그럼 봐봐. 1, 4분면에서는 기울기 당연히 뭐야? 양수잖아. 그래서 탄젠트가 45도야. 얘들아, 45도야. 45도야. 90도에 뭐야? 절반이잖아. 그러니까 이 새끼가 기울기가 뭐가 되는 거야? 1 되는 거야. 그래서 탄젠트 45도가 1인 거야. 이해되겠어? 그럼 기울기 당연히 어디에서부터? 0에서부터 점점점 증가하잖아. 근데 이놈은 기울기가 뭐죠? 없다고, 맞지? 그래서 이거 나중에 대수에서 배우는데 이것을 무한대라고 해요. 무한대. 자, 무슨 대? 무한대 알겠지? 자, 적어놔라. 이건 무한대 알겠지? 무한대는, 그러니까 요렇게 가는 거, 이 기울기 무한대. 무한대는 얘들아 숫자가 아니야. 무한대는 한없이 커지는 상태를 말하는 거야. 어디 적으면 되냐면 그냥 여기 적어도 되겠지. 여기서 이게 기울기라고, 얘가 기울기라고 생각하고 요렇게 가면 얘는 이 기울기는 사실은 없는데 그걸 뭐야? 무한대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지. 그래서 요건 무한대라고 좀 적어 놓으면 좋겠죠. 그 다음 봐봐. 90도에서 딱 넘어가는 순간 어떻게 돼? 기울기 또 생기잖아. 근데 이 기울기는 무슨 기울기야? 음의 기울기잖아. 맞잖아. 그러면 이렇게 되면 기울기는 얘가 더 큰 거는 맞잖아. 맞지? 근데 기울기의 절대값은 얘가 더 큰 거지. 절대값이 양수일 땐 절대값이 클수록 뭐야? 가파르고, 음수일 땐 절대값이 뭐야? 클수록 뭐야? 가파르잖아. 맞잖아. 그럼 양수일 땐 절대값이 클수록 가파르다는 말은 양수일 때는 숫자가 클수록 가파르고, 맞지? 음수일 때도 절대값이 클수록 가파르다는 거는 음수일 때는 숫자가 뭐 할수록 작을수록 가파르다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이제 90도가 넘어갔을 때는 기울기가 뭐야? 음수로서 겁나 작았다가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면 이제 여기에도 또 적어놓으면 만약에 270도가 됐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당연히 기울기는 뭐야? 0인 거지. 맞지? 그지? 그치? 이렇게 되면 기울기 0이잖아. 그 다음에 이렇게 가다가 만약에 뭐야? 270도가 됐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270도까지 필요 없다. 기울기를 여기서 이렇게 이쪽으로 오는 기울기야.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렵겠지만 이쪽으로 가는 기울기는 계속 커지고, 맞지? 이쪽으로 오는 기울기는 계속 뭐야? 이쪽으로 오는 기울기는 계속 뭐야? 되는 거야? 작아진다는 거잖아. 이해되겠니? 그러면 90도보다 작은 값을 가지면서 90도에 가까이 가는 건 계속 커지니까 이건 무한대라고. 얘는 무슨 대? 무한대라고, 알겠니?
얘는 뭐라고? 무한대라고, 무한대. 오케이? 요 그림에 적어놔. 근데 90도보다 큰 값을 가지면서 이쪽으로 가까이 오는 거는 계속해서 작아지잖아. 그럼 음수가 계속해서 작아지니까 얘는 뭐야?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마이너스 무한대. 이거 마이너스 무한대. 그래서 요걸 한번 그려놓으라고. 그래서 점근성 기준에서 2분의 파이의 왼쪽은 계속 커지는 탄젠트가 되고 2분의 파이의 오른쪽은 계속 작아지는 탄젠트가 된다고. 그래서 실제로는 탄젠트는 뭐야? 요 그림하고 뭐야? 요 그림하고 여기 중간에 무슨 선이 있다? 정근선이 있다. 이게 탄젠트의 그냥 하나의 그래프라고. 실제로 이게 탄젠트 하나의 그래프라고. 그 다음에 이게 계속해서 뭐야? 반복해서 그려진다 했잖아. 근데 선생님들마다 탄젠트를 그리기 뭐 하니까 귀찮아서 탄젠트를 뭐야?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 여기에서 이렇게 하나로 보고 그냥 이렇게 생긴다, 이걸 반복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다고 그때 이야기한 거예요. 알겠니? 그럼 여기서도 보면 알겠지만 봐봐. 탄젠트 세타는 빼기 탄젠트 세타는 기울기가 양수에서 뭘로 바뀌었지? 음수 바뀌었잖아. 그럼 기울기의 부호가 바뀌었겠네. 그래서 탄젠트는 당연히 뭐야? 원점에 관한 대칭이죠. 탄젠트가 원점에 관한 대칭이니까 얘는 뭐야? 탄젠트 빼기 x는 빼기 탄젠트 x가 되겠지. 자, 원점에 관한 대칭이다. 다시 한번 설명 한번 해보자. 자, 다시 한번 설명해보자. 요렇게 한번 가보자. 요렇게 한번 가보고. 자, 여기가 세타가 있고, 여기가 빼기 세타가 있어. 요 좌표가 x, y야. 요 좌표는 x, 무슨 y? 마이너스 y지. 그럼 탄젠트 세타가 뭐죠? x분의 y잖아. 맞지? 그럼 탄젠트 무슨 세타? 빼기 세타는 x분의 빼기 y죠. 맞죠? 그럼 요거 두 개를 연결해버리면 어떻게 되지? 탄젠트 빼기 세타는 빼기 x분의 y가 되고 x분의 y가 빼기 탄젠트 세타니까 여기서 요거 두 개 부호가 바뀌니까 원점 대칭이다. 이렇게 기억. 오케이? 요거 적어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자, 탄젠트가 치역이 실수 전체 집합인 것도 한번 보여줄까? 봐봐. 치역이 실수 전체 집합인 것도 기울기로도 금방 확인됐지만 그 사인하고 코사인처럼 한번 확인시켜줄게. 봐봐. 탄젠트는 정의역이 지금 뭐냐면 x잖아. 그럼 x가 마이너스 1에서 0으로 갔다가 0에서 어디로 가지? 1로 갈까, 아이가? 맞지? 요거 돌고 돌고 하면 맞지? 그치? 사실은 1에서 0으로 갔다가 마이너스 1로 갔다가 다시 또 0으로 갔다가 다시 1로 오고 막 그렇게 될까, 아이가? 맞지? 그러니까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올까, 아이가? 요까지 이해돼? 그래서 요까지만 가도 끝나니까 180도만 가도 상관이 없는 거야. 근데 그때 y가, x가 1일 때 y는 뭐죠? 0이죠. 오히려 x가 0일 때 y가 뭐죠? 1이죠. 그때 얘가 뭐죠? 0이죠. 그럼 우리가 이게 좀 어려운데 탄젠트 세타인데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인데 맞잖아.
여기서만 생각해보자. 여기서는 얘는 작아지고 얘는 뭐야? 커지잖아. 맞지? 여기서만 생각하면 맞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계속 커진다고. 얘는 계속 증가한다고. 알겠니? 근데 여기서도 보자. 여기서도 보면 뭐야? 여기서도 보면 탄젠트 세타가 x분의 y인데 얘는 x가 얘가 작아지고 얘는 뭐야? 얘도 작아지잖아. 맞잖아. 그럼 작아지니까 뭐야? 조금 문제가 발생하네. 아니다. 이렇게 보지 말고 이렇게 보자. 그럼 얘는 x분의 y인데 탄젠트 세타가 x분의 y잖아. 그럼 x분의 y는 얘는 뭐야? 1분의 0에서 0분의 1로 바뀌고 다시 뭐야? 마이너스 1분의 0이잖아. 맞지? 그럼 0이잖아, 0. 맞지? 그 다음에 또 한 바퀴 더 가자. 한 바퀴 더 가면 뭐야? 0분의 마이너스 이렇게 될까, 이거 맞지? 맞지? 이거만 기억하자. 0이잖아. 근데 봐봐. 얘는 커지는데 얘가 작아지면 분자가 커지면 수는 계속 커지지. 근데 그만큼 분모가 작아져 버리면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엄청나게 커진다고. 그래서 이런 숫자는 없어. 이런 숫자는 없지만 분모가 0으로 가까이 간다는 말은 이게 무한대로 간다는 뜻이야. 이해돼? 그럼 얘도 0이고 얘는 뭐야? 얘도 무한대인데 앞에 뭐가 붙여? 마이너스 있으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야. 그래서 탄젠트는 뭐야? 계속 0에서 계속 커질 수도 있고 0에서 계속 뭐해질 수도 있어. 작아질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계속 커질 수도 있고 계속 작아질 수도 있고 뭐야? 이제 치역이 실수 전체인 거지. 최대 최소가 없는 거지 얘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최대 최소가 주기죠, 맞죠? 주기는 이제 아시겠지만 다 했지만 이제 원래 엄밀하게 따지면 얘가 이거라고 했지. y는 뭐야? a의 사인에 뭐야? bx 이렇게 돼 있다고 치면 얘가 a, b가 전부 다 양수라고 보자. a도 양수고 b도 양수라고 보자. 알겠죠? 맞지? 그럼 얘는 어떻게 a분의 y가 사인에 뭐야? bx라는 거지. 맞지? 그럼 y에 a분의 1을 곱했다는 말은 a분의 1, a 배 했다는 거죠. y에 a분의 1을 곱했다는 말은 y를 무슨 배? a 배 했다는 뜻이잖아. 내가 역수배라 했잖아. 역수라고 했잖아. 역수. 또 까먹었다. 확. 역수라 했잖아. 역수. 그래서 원래는 사인 함수 그래프가 이거잖아. 사인 함수 그래프가 이거잖아. 그럼 얘를 2배 하면 복습을 문제는 안 풀어도 된다 이거. 근데 이런 내가 까먹은 거에 화내는 포인트는 기억해라. 내가 화내는 포인트는 뭐냐면 있잖아. 쌤 대수하면 뭐라 안 한다고 해놓고 화내는 포인트는 뭐냐면 공통수학 푸는데도 도움되는 걸 까먹으면. 그러니까 사인 함수하고 코사인 함수 그래프 좀 못 그리면 조금 이해해. 근데 이런 거 까먹으면 섭섭해. 이게 A랑 이 B에 이런 거 까먹으면. 그래서 얘가 Y는 sin X였다면 얘가 지금 2배 했잖아, 2배. 그럼 2배 했으면 이게 Y는 뭐야? 2 sin X거든. 알겠니? 근데 2는 사실 어디 있던 거라고? 왼쪽에 있던 거였다고. 뭘로써? 2분의 1로. 그래서 Y 대신에 뭐가 들어갔어? 2분의 1Y가 들어갔잖아. 그 말은 Y축으로 몇 배? 2배 했다는 뜻이야. 알겠니? 그래야 똑같아. X축으로 N만큼 평이동하면 X 대신에 뭐야? 부 반대로 넣었잖아. 확대 축소도 2배 한다는 말은 2배를 나누면 되고 2분의 1배 한다는 말은 2를 곱하면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y equal sin 2x잖아. y equal sin 2x는 x를 몇 분의 1배 했다는 거야? 2배가 아니고 뭐야? 2분의 1배 했다는 거야. 그럼 원래 sin 한 바퀴 가는데 몇 파이였는데? 2파이였는데 얘는 뭐야? 절반만 가도 내 다 가겠다고. 그래서 여기서 사인이 그래프가 이렇게 다 그려진다고. 그래서 실제 두 바퀴 가면 그래프에 두 개 그려진다 했잖아. 맞지? 이거는 코사인도 마찬가지고, 맞지? 오케이? 근데 탄젠트도 마찬가지야. 탄젠트도, 그러니까 봐봐. B가 있어. B는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기 때문에 B에다가 절대값을 한 거야. 왜? 주기는 무조건 양수야 되거든. 주기는 무조건 최소의 양수가 돼요. 그래서 B에 뭐가 있는 거야? 절대값이 있는 거라고. 괜찮니? 그래서 사인의 절대값은 사인은 2파이를 절대값 B로 놔두고 코사인도 2파이를 절대값 B인데 탄젠트만 주기가 뭐였어? 파이였잖아. 그래서 파이를 절대값 B라고 알겠니?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최대값, 최소값의 영향이라고. 그러면 사인의 최대값이 1인데 얘는 뭐야? 정확하게 말하면 얘는 뭐야? 1 곱하기 절대값 A가 돼서 이게 된 거야. 사인의 최대값은 원래 1이잖아. 그지? 그 다음에 얘는 뭐야? 마이너스 1 곱하기 절대값 A에서 이게 마이너스 A가 된 거야. 코사인도 마찬가지 1 곱하기 뭐야? 절대값 A에서 이거 마이너스 1 곱하기 절대값 A가 이거. 오케이? 이해돼? 근데 탄젠트는 최대값하고 최소값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저 A랑 상관이 없어. 굳이 상관을 조금 한다면 어떻게 돼? 굳이 상관을 좀 한다면 y equal 3 탄젠트 x 이런 걸 생각해 보자고. 원래 탄젠트 x를 너네들이 그리면 뭐야? 한 요렇게 그린다면 얘는 뭐야? 이거의 몇 배? 한 배, 두 배, 세 배. 그래서 얘를 세 배 가파르게 이렇게 그냥 이렇게 세 배 가파르게 그려주면 돼. 정근선도 똑같아. 그냥 세 배 가파르게 된 거지. 여기에 어차피 대일 수가 없다고. 2분의 1배 하면 2분의 1배 절반으로 가면 되고. 그 다음 음수면 뭐야? 대칭되면 되잖아. 알겠니? 음수면 대칭되잖아. 그래서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제일 충격적인 질문이 뭐였냐면 아까 한없이 커지는 상태가 뭐라 했어? 무한대라 했잖아. 그 무한대는 숫자가 아니야. 그냥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야. 알겠니? 그럼 한없이 작아지고 있는 상태는 뭐야? 마이너스 무한대일까 이거 맞지? 그럼 수가 만약에 붙어 있다면 무한대 다음 숫자는 뭐야? 수가 전부 다 실수는 연속적인 수잖아. 근데 실수는 이렇게는 계속 커지고 이쪽은 계속 작아지잖아. 맞지? 근데 모든 수가 회전하면서 붙어 있다면 뭐가 되는 거야? 무한대랑 마이너스 무한대는 서로 맞닿고 있는 거지. 서로 맞닿고. 이해되겠어? 그래서 우리가 지구본을 할 때 뭐야? 이렇게 했을 때는 무한대 도라고, 이렇게 할 때는 뭐야? 마이너스 무한대 도라고. 극점을 표현할 때, 남위하면, 아니다, 동경하면 동쪽으로 각도를 재겠다는 거고, 동경으로 무한대를 갖다는 말은 극점이잖아. 근데 서경으로 하면 걔는 뭐야? 마이너스 무한대지. 자, 그 다음에 2번은 그냥 이 C는 신경 안 써도 돼. C는 이거 항상 기본형인데 C는 무조건 평행이동이야. 그래서 앞으로 있잖아. 어떤 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럼 이 함수는 기본형이 뭐냐면 기본형이 y는 a f의 bx야. 알겠니? 근데 걔는 어떻게 됐냐면 저게 여기 어떻게 해서 나온 함수냐면 y는 a의 f의 b x 플러스 b분의 c
D거든. 맞지? 그래서 여기 적자. 얘가 결국 y는 a에 f에 b x 플러스 b분의 c 더하기 d거든. 맞지? 맞지? 그래서 얘를 뭐야? x축으로 마이너스 b분의 이것을 x축으로 마이너스 b분의 c만큼 y축은 그냥 요거 숫자 그대로 가면 돼. 플러스 d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라고. 평행이동한 그래프. 평행이동한 그래프. 안 적나? 한 그래프. 이렇게 그냥 기억하시라고. 오늘 새로운 거 안 배울 것 같다. 그냥 요거 한꺼번에 정리 끝내자, 알겠지? 제일 어려운 건 다 했다. 이제 앞으로 남은 거 대수는 이것보다는 어렵지는 않다. 알겠지? 이것보다는 어렵지는 않거든. 나는 사실 이 파트를 수업할 때 되게 떨려. 왜 떨리냐면 다 알고 보면 별로 어렵지 않은데 처음에 이거 하면서 애들이 나 붕우야지 하는 이런 걱정. 내가 해보니까 있잖아. 도연아, 주연아, 잘 들어봐봐. 나는 공통수학이 제일 어렵거든. 대수나 미적분은 나 별로 안 어렵거든. 근데 애들은 대수나 미적분을 많이 어려워한단 말이야. 알겠지? 근데 그것도 내가 이유를 찾았어, 또. 공통수학은 있잖아. 하나하나씩 공부를 하면 돼. 예를 들어서 우리가 2차 방정식을 하면 2차 방정식 푸는 거, 그 다음에 인수분해하는 방법, 근해공식 하는 방법, 근각계수의 관계, 그 다음에 판별식 D,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 이렇게 공부하면 되거든. 이해되겠니? 그래서 하나하나가 있는데 그 하나하나가 세부적으로 보면 졸라 많거든. 그래서 그거를 응용을 뭘 할지 모르잖아. 오늘 또 오메가 가지고 그걸 조질지 우야 알았겠냐고. 맞지? 근데 잘 들어봐봐. 대수나 이게 왜 어렵냐면 대수는 내가 있잖아. 지금 이 문제 하나 풀라고 개념을 지금 2시간 넘게 설명하는 거 보이니? 그러니까 대수는 있잖아. 하나 배웠다고 풀리고 하나 배웠다고 풀리고 이래가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한 챕터를 딱 배우면 그 한 챕터를 다 알아야 돼. 알겠니? 그리고 나서 응용을 안 해. 그것만 딱 다 알면 그거 가지고 그냥 계속 풀면 되거든. 알겠니? 그러니까 중간에 끊겨버리면 이게 야 오늘 요까지만 이해하자. 그러면 너네 될 거야. 이런 게 안 되는 거라고. 이해돼? 그럼 너네가 처음에 뭔가 정보를 딱 접할 때 너무 많은 과한 정보를 바로 접하게 된단 말이야. 그럼 너네 입장에서 졸라 어렵거든. 근데 지금 상관없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인데 한꺼번에 정리하잖아. 이 머릿속에 그냥 있으면 끝이야. 다 풀리고 진짜. 그래서 2번 보자. 2번은 원래 최대값은 절대값 A인데 거기에 D 더하면 되죠. 그럼 최소값은 원래 마이너스 절대값 A인데 거기에 D를 더하면 되죠. 똑같이 D를 올렸으니까. 그럼 주기는 여전히 2파이를 절대값 B로 나누면 되죠. 맞죠? 코사인도 마찬가지고 탄젠트는 어차피 없으니까 맞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밑에 보자. 동그라미 1번부터 상가함수를 x축 방향으로 늘리거나 줄이면 주기는 변하겠지만 최대값, 최소값은 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고. 알겠니? 반대로 y축 방향으로 늘리거나 줄이면 최대값, 최소값은 변하지만 당연히 뭐는 안 변해요?
주기는 안 변하겠죠. 그래서 y 꼴 a sin x, a 코사인 bx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하면 최대값, 최소값, 주기는 모두 변하지 않는다고. x축으로 옮겨봤자. 탄젠트도 마찬가지죠. 근데 y축으로 평행이동하면 최대값, 최소값은 변하지만 주기는 변하지 않는다고 알겠지? 근데 여기 탄젠트를 왜 안 했냐면 탄젠트는 y축으로 옮기면 최대, 최소 어차피 안 변해요. 어차피 걔는 최대, 최소가 없으니까. 자, 그 다음 절대값 있는 거는 그래프를, 여기 그림 그린 걸로 그냥 외우는 게 나아. 사인 x의 절대값 하면 그냥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사인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잖아. 맞지? 그치? 그럼 먼저 절대값 하면 이거 적어 올리고, 이거 적어 올리고, 이거 적어 올려서 그래프가 이렇게. 알겠니? 그래서 최대값은 1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 아니, 최소값은 0. 근데 이제 주기가 어떻게 돼버리냐? 절반 돼버리지. 그래서 얘는 주기가 뭐가? 주기가 2파이에서 뭘로? 파이로 바뀐다. 요거 기억 좀 하자. 주기가 2파이에서 파이로 바뀐다. 코사인 함수의 절대값에도 먼저 원래 코사인 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잖아. 절대값 하면 얘 접어 올리고 얘 접어 올리니까 뭐야? 이렇게잖아. 그럼 얘 최대값은 1이고 최소값은 뭐야? 0 돼버리지. 아, 이것도 적어놓자. 최대값은 1이고 최소값은 0. 얘도 최대값은 1이고 최소값은 0. 최소값은. 근데 주기가 뭐야? 2파이가 뭘로 바뀐다? 파이로. 머릿속에 요것만 딱 있으면 될 것 같아. 뭐냐면 어떤 함수에 fx가 이렇게 있는데 어떤 함수에 fx가 이렇게 있는데 fx가 내가 만약에 그래프가 뭐 어떻게 그릴까? fx가 이렇게 아이씨 fx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진 게 이게 fx가 진짜 알겠니? 근데 지금 내가 말하는 거는 첫 번째 그림은 뭐냐면 y 꼴 fx는 그대로인데 거기에 절대값 한 거야. 절대값 된 거는 양수는 그대로인데 음수는 요거 지우고 요걸 접어 올려서 이래 그려진다고. 그래서 그래프가 이게 됐다. 그래서 같이 그려도 되고 옆에 그리는 게 나을 것 같다. 괜히 같이 그리지 말고. 그냥 머릿속에 요게 좀 기억하자고. 이게 y꼴 fx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치자고. 이게 y는 fx야. 그럼 이제 첫 번째 y는 뭐야? fx의 전체 절대값이야. 알겠니? 그럼 전체 절대값은 양수는 그대로 여기 그려지면 되는데 음수는 요게 뭐야? 부호가 이렇게 바뀌어 있다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적어 올라져 있다고 맞지? 그럼 이제 두 번째야. y는 f의 뭐야? 안의 절대값이야. 안의 절대값은 얘는 식으로도 생각해 줄 수 있거든? 얘는 뭐냐면 x가 0보다 클 때는 그냥 그대로 그리면 돼. 근데 x가 0보다 작으면 절대값 x니까 뭘로 바뀌지? 마이너스 x야. 그러면 f의 마이너스 x라는 게 뭐죠? y축 대칭했다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 원래 그래프가 이렇게 그대로 그려져 있는데 요쪽이 뭐야? 이게 대칭돼서 나니까 이렇게 그려진다. 요게 y 이꼴 뭐야? 절대값 fx. 그러니까 요게 대칭돼 있다고, 이게 대칭. 요것도 하나 그려놓자. 요것도 기본적으로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됐어? 그래서 봐봐. sin x의 절대값 있는 거는 원래 sin x가 그대로 그려져 있고 남은 부분이 요게 대칭돼서 이렇게 그려졌어. 이렇게. 그럼 봐봐. 얘는 이쪽 방향으로 갔다. 얘는 역방향으로 가니까 이게 주기가 돼버려 안 돼요. 주기함수에서 안 돼요. 그래서 얘는 주기함수가 안 돼버려. 그래서 원점 대칭인 그래프는 자 여기 절대값 하면 주기함수가 안 돼버려. 왜냐면 원점 대칭 함수는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잖아.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걸 대칭시켜버리면 이래 되니까 얘는 이제 그게 안 돼버려. 근데 코사인은 원래 뭐야? Y축 대칭이었어. 그래서 여기 있는 그래프를 여기 절대값이 똑같기 때문에 얘는 똑같아. 그래서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얘는 안에 절대값이 있어도 원래 코사인 함수랑 그래프가 똑같아. 얘는 원래 그래프랑 똑같아. 알겠니? 오케이. 원래 코사인 함수가 어느 축 대칭이었습니까? Y축 대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똑같다고. 이거 뭐야? 똑같다고. 알겠니? 그럼 이런 게 똑같다는 게 솔직히 잘 안 외워질 수도 있잖아, 맞지? 그럼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하면 되지, 머릿속에. 우리가 y 이꼴 x 제곱이랑 y 이꼴 뭐야? 절대값 x 제곱 똑같지 않니, 얘들아? 똑같잖아. 너네 y는 절대값 x 제곱 그리라 했으면 뭐야? 고민할 거가 안 할 거다, 이가. 그냥 y 이꼴 x 제곱 그래프로 그릴 거다, 이가. 똑같거든, 당연히. 왜냐면 y꼴 x제곱가 이미 y축 대칭이니까 절대값 해도 여전히 y축 대칭입니다. 그럼 이제 탄젠트는 원래는 이 그래프가 얘를 반복되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y축 대칭이니까 요게 접해되고 이래 되니까 이제 주기는 안 되죠. 그렇죠. 주기는 안 되죠. 그렇게 돼요. 자, 내용은 다 했고 우리 그때 문제 어디까지 풀었노? 응? 문제 어디까지 했었노? 다 했지, 문제도 사실. 안 했나? 응. 이 탄젠트 한번 가볼까? 탄젠트. 그래서 389번 보자. 얘가 주기가 A파이래. 그럼 원래 주기는 뭐죠? 탄젠트의 주기는? 원래 탄젠트의 주기는 파이잖아. 그걸 뭘로 나눠? 절대값이 2로 나눈다고, 절대값이 2로. 그럼 얘가 2분의 파이라고. 그럼 이 주기가 A 파이라 했으니까 A가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1인 거야. 되겠니? 됐어? 됐어? 자, 정근선의 방정식이 중요한데 정근선의 방정식은요 무조건 이거입니다. 정수 파이 더하기 뭐야? 2분의 파이예요. 무조건 N은 정수. 그냥 이거 외우라. 정근선의 방정식은 이거거든? 근데 이게 원래 X는 이게 정근선의 방정식이잖아. 맞지? 그러면 근데 이게 이렇게 바뀌어져 있지? 그럼 요걸 그냥 그대로 넣으면 돼. 그러니까 이게는 정수 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이게 정근선의 방정식이야. 그냥 무조건. 그래서 얘는 뭐야? 2x 마이너스 2분의 파인데 여기서 조금 어려워. 잘 봐. 이거 조금 어려워. 조금 어려워. 봐봐. 그러면 x로 정리해야지 답이거든. x로 정리해야 답이거든. 그럼 요게 2분의 파이가 넘어가면 뭐야? 2x는 뭐야? n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잖아. 맞지? 그러면 우리가 2x는 뭐야? n 플러스 1파이잖아. 맞지? 근데 이게 2x는 뭐야? n파이다. 이래 적어줄 수 있어. 왜냐면 n은 뭐야? 정수니까 n이나 n 플러스 1은 똑같은 거예요. 뭐랑 똑같냐면 너네 홀수 적으면 홀수 어떻게 적지? n이 홀수야. 어떻게 적어? 어떤 사람은 어떻게 적어? 2k 플러스 1이라고 적고 어떤 애들은 뭐야? 2k 마이너스 1이라고 적는다고. 그럼 여기에는 k 대신에 마이너스 1, k 마이너스 1 넣은 게 이거거든? 여기는 k 대신에 k 플러스 1 넣은 게 이거라고. 근데 이거 두 개가 다른 게 아니라고. 쌤이 이걸 잘 쓴다 했던 이유가 뭐죠? 첫 번째 홀수가 뭐죠? 1이잖아. 1 넣었을 때 얘는 뭐가 나오지? 3이 나오고 얘는 뭐가 나와? 1이 나오잖아. 그래서 홀수의 개수는 얘는 k번째 홀수고 얘는 뭐야? k 플러스 한 번째 홀수라 했잖아. 그래서 개수를 구할 때 얘가 편하다고 했잖아.
맞지? 그러면, n이 정수야. n이 정수면 당연히 n 플러스 1도 뭐야? 정수라고, 정수. 그럼 얘가 2x가 n 플러스 1파이 되는데 그게 또 이렇게 봐줘야 된다고. 그럼 먼저 정근선의 방정식은 x는 뭐야? 2분의 n파이 더하기 n은 정수. 이게 먼저 정근선의 방정식. 그럼 여기서 질문한 게 b를 질문했네. 그럼 b는 뭐겠니? 2분의 1이겠네 또. 맞지? 그럼 a랑 b를 더하면 뭐야? 1. 그래서 정근선의 방정식 이거를 찾을 때 안 헷갈리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 이게 되게 어려워하거든. 애들이. 내 개인적으로는 저거는 애들이 어려워할 거라고 생각하거든. 오케이? 넘어갈게요. 자, 390번. 사인 함수 그래프야. 자, 1번 보자. 최대값 뭐야? 최대값 뭐야? 마이너스 2의 절대값 해하면 되잖아. 2에서 1 더하면 되잖아. 최대값 뭐야? 3. 최소값 뭐죠? 마이너스 2에 더하기 1이니까 최소값 뭐야? 마이너스 2. 주기는 뭐죠? 2x니까 뭐야? 2파이를 2로 나누면 되니까 주기는 뭐야? 파이. 그리고 저기는 2분의 파이가 평행이동 된 거 아니죠? 얘는 사실은 어떻게 된 거죠? 얘는 y는 마이너스 2의 사인에 2 묶어내면 x 빼기 4분의 파이죠. 그래서 얘는 기본형이 뭐예요? 기본형이 y는 마이너스 2의 사인에 2x죠. 걔를 x축으로 몇 만큼? 4분의 파이만큼, y축으로 몇 만큼? 1만큼 평행이동했다. 그거를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이 밑에 기본형을 다 적어보세요. 그거는 좀 중요할 것 같아. 알겠니? 그럼 이 기본형은 뭐죠? 원래 사인 함수 그래프를 뒤집어서 몇 배 늘리고, 2배 늘리고, 주기는 뭐야? 절반 줄인 거지. 그것을 x축으로 뭐야? 4분의 파이만큼 옮기고 y축으로 몇 만큼? 1만큼 평행이동하는 거죠. 그럼 도현아, 두 번째의 기본형은 뭐죠? y는 뭘 그리 고민 많이 하노? 마이너스 4분의 1에 뭐야? 코사인의 3x지. 얘가 기본형이지. 이 그래프가 지금 저렇게 됐다는 말은 코사인이 뭐야? 3의 x 더하기 6분의 파이 더하기 빼기 4잖아. 그럼 이 그래프를 x축으로 몇 만큼? 마이너스 6분의 파이만큼, y축으로 몇 만큼? 마이너스 4만큼 병이로 있다는 거죠. 그럼 최대값 구하려면 최대값 이거 부어보지 마. 그냥 절대값 4분의 1이지? 4분의 1에서 이거 더한 게 최대값이라고. 그럼 빼기 4분의 7. 아니, 빼기 4분의 15. 맞지? 최소값은 여기 절대값에 마이너스 붙인 거. 그럼 빼기 4분의 1 빼기 4분의 1이니까 빼기 4분의 17. 주기는, 원래 주기는 뭐야? 2파인데 3이네? 그럼 3분의 2파이가 주기가 되고. 그림 자체는 되게. 탄젠트 주기 없죠. 최대 최소 없죠. 그럼 주기가 신기하겠네. 원래 탄젠트 주기는 뭐죠? 파이잖아. 근데 파이 x로 나오니까 파이분의 파이니까 주기가 뭐야? 1인 거야. 그래서 파이 x는 항상 0, 1, 2 이런 식으로 가는 함수가 있잖아. 자, 나머지 거 좀 해보시고요. 나머지 거 해보시고 요것도 다 한꺼번에 끝나고 요 밑에 거 있죠. 요 밑에 거 요런 것들 그냥 요 연수 문제는 보지도 말고 그냥 요런 것들 답만 빨리 나오는지만 한번 생각만 해봐. 9번 보자. 9번 보면 얘는 최대값이 뭐라 했어? 5라고 했잖아. 그럼 얘는 사인이 그냥 이게 접어진 거잖아. 그럼 접어지면 얘는 최대값이 뭐야? 1이잖아. 최소값은 0일 거고. 근데 최대값은 그럼 1 플러스 b가 5가 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b가 뭐야? 4인 거지. 그 다음에 주기는 원래 2파이를, 자, 문제에서 a를 봐야죠. a가 양수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2파이를 a로 나눈 게 주기인데 사인의 절대값 해버렸잖아. 절대값 하면 그 주기도 얼마만큼 돼? 또 절반만큼 준다 했잖아. 왜냐면 위아래 가는 게 다 위 이래 가버리니까 위아래 이렇게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다시 위로 올라면 한 바퀴를 돌아야 되잖아. 근데 위가 있는데 아래가 위로 와버렸잖아. 그러니까 반만 가버려도 되잖아.
그럼 얘는 뭐야? A분의 파이가 이게 주기가 되니까 A는 3인 거지. 알겠니? 나 혼자 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요것도 보면 뭐야? 최대값 뭐겠니, 얘들아? 2 sin x는 이게 2배 늘린 거잖아. 근데 거기 절대값 했으니까 다 위로 다 올라가 있으니까. 최대값은 항상 2. 최소값은 0. 왜냐면 음수가 없어버리니까. 그 다음에 이제 7번 별표 치고, 7번. 7번. 7번 같은 경우는 항상 이걸 잘 봐야 돼. 이 부호가 되게 중요하거든. 이 부호. 부호 제대로 안 보면 문제가 되게 어려워져. 부호를 되게 잘 봐야 돼. 그래서 A도 양수고 B도 양수다 했다는 말은 C는 나중에 평행이동인데 왜 평행이동 이거 적혀져 있냐면 있잖아. 사인 함수는 주기가 사인이나 코사인은 주기가 2파이잖아. 그럼 만약에 있잖아. 20파이만큼 X축으로 평행이동 해버리지. 그러면 똑같대. 왜냐면 원래 주기가 2파인데 20파이면 2파이에 몇 배 간 거야? 10배 간 거잖아. 그래서 항상 평행이동은 이제 자기 범위, 이제 한 주기 범위 내에서 이동시켜. 그러니까 봐봐. 어떤 사인 함수 그래프야. 그걸 만약에 내가 2분의 5파이만큼 평행이동하는데 그럼 사실 그건 몇 파이만큼 평행이동하면 똑같은 거야. 2분의 파이만큼만 평행이동한 거랑 똑같은 거거든. 그래서 이런 게 없으면 C가 뭐가 될지 결정이 안 나. 그러니까 C가 만약에 평행이동된 게 3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 됐다 치면 저 범위가 없으면 3분의 7파일 수도 있고 3분의 뭐야? 13파일 수도 있고 3분의 뭐야? 25파일 수도 있고 극단적으로 2파일을 빼면 3분의 뭐야? 마이너스 5파일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졸라 답이 많아진다고. 그래서 항상 한 주기 안쪽으로 가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원래 이게 2파이라 돼야 되는데 왜 2분의 파이냐면 이 아마 주기 절반일 거야 내 느낌상. 왜 주기 절반인지 보이네. 여기 보이네. 여기서부터 여기 딱 시작하는데 이 길이가 하나의 주기의 길이잖아. 근데 4분의 3파이에서 3파이 빼니까 뭐야? 3분의 4파이에서 3분의 파이 빼니까 뭐야? 파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한 주기의 길이가 파인 거야. 그러니까 이 새끼 주기가 파이네. 그럼 얘는 뭐야? B가 양수라 했잖아. B가 양수라 했으니까 B분의 2파이가 파이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B는 뭐야? 2라고 찾은 거다. 그 다음 자 최대값은 뭐야? A 양수잖아. A가 지금 양수잖아. 그럼 최대값은 A 플러스 B인데 그게 1인 거겠네. 이게 최대잖아. 최소값은 마이너스 A 더하기 D잖아. 그게 뭐야? 마이너스 3이지. 맞지? 그래서 두 개 연립해서 풀면 끝. 그래서 풀면 A는 2고 D는 뭐야? 마이너스 1. 됐니? 오케이? 최대 최소는 2에 찾아야 된다. 얘가 이거랑 이거의 중점이 뭐야?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의 중점이 뭐야? 마이너스 1인 거 알겠지? 그게 무조건 이거야. 그게 무조건 이거라고 알겠니? 그 다음에 여기 폭에서 요 길이가 A라고 무조건. 그럼 1하고 마이너스 1 사이의 거리가 뭐야? 2. 그래서 A, 2, 1에 찾아야 된다고. 됐지? 그래서 A가 2고 B도 아까 2라고 찾았고 D는 마이너스 1인데 이제 이거 C는 지 혼자 못 찾아. C는 뭐랑 연관이 있으니까 C는 뭐랑 연관 지어야 되니까 B랑 연관 지은 거라고. 왜냐면 쟤는 Y는 2 코사인에 2x 빼기 C 빼기 1인 거거든. 그러니까 얘가 플러스 C만큼 평행이동했다는 뜻이 아니라고. 얘는 뭐야? 2 코사인 뭐야? 2를 묶어내서 x 빼기 2분의 C만큼 평행이동했다는 뜻이야. 그럼 2분의 C면 원래는 여기 지나잖아. 여기서 이렇게 시작해야 되잖아. 근데 얘가 여기서 시작했으니까 2분의 C가 뭐야? 3분의 파이가 돼. 원래는 코사인이 Y축이 여기 있어야 되잖아. 맞잖아. 여기서 시작하잖아, 원래는. 근데 이 새끼 여기서 시작하니까 요만큼 같다는 거잖아. 근데 봐봐. 극단적으로 이만큼 같다고 해도 상관없죠.
그냥 극단적으로 뭐야? 여기 밑에 있으면 다시 뭐야? 이만큼 앞으로 왔다 해도 상관없죠. 그러니까 이 C의 개수는 졸라 많다고, 답은. 그래서 이런 범위가 있는 거야. 그럼 C는 2분의 C가 3분의 파이니까 C는 뭐야? 3분의 2파이. 그럼 저 범위 안에 뭐야? 3분의 2파이 있지. 그러니까 저게 정답. 알겠니? 전부 다 있다. 그래프.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뭐 연습 문제 푸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까지는 내가 요구하지 않는다고 약속했잖아. 근데 한 번 한 번씩은 좀 읊어봤으면 좋겠어. 나중에 내년에 까먹고 다시 공부하지 마라. 내년에 그러니까 까먹고 다시 공부하지 말고 이 내용을 계속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 알겠지? 쌤이 너네 선행한다고 대충 안 가르쳤거든? 전부 다 가르쳐줬어. 알겠지? 수고하셨습니다.